일단은 국회 법과 또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제 표결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그 모습들이 힘든 국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줄지. 양국관리법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의 양심적인 투표 이것도 좀 기대해 보고요. 예, 이 보신 것처럼 여야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재표결을 두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민주당은 이제 본회의에 올려서 오늘 양곡법을 재표결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아직 본회의에 상정된 건 아니죠, 지금? 예, 그렇지만 의장님께서도 예. 그 국회 법의 절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다면 국회 절차대로 간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면 의원수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지금 국회는 저희 당이 힘이 없습니다. 예. 다수당이 민주당이다가 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죠. 예. 자, 그리고 어제 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이 자리에 바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양곡법 개정안이 강제 매입이 아니고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동안 설명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했었잖아요. 또 집권의 가능성도 갖고 있는 또 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가 여야에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에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할 때 왜 양곡법을 처리를 안 했느냐는 거지요. 첫 번째, 당시에 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이 이 법을 냈었습니다. 자기들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못한 거예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때 쌀 과잉 생산 문제가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과잉 생산된 쌀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과잉 생산되는 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나라다가 보니까 그거를 국가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냐 찾다가 보니 민주당 사람들이 냈었던 법안을 통과를 못한 거고 과잉 생산된 쌀을 그 당시에 법적으로 못했던 것이지요. 지금의 이제 야당이 되니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가 특정한 지지층을 겨냥하고 해다가 보니까 이 문제를 하는데, 저희도 농민만 생각하면 저희 당도 왜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양곡법을 통과를 시키면 무법 배주법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소나 돼지법은 어떻게 할 거고 꼴뚜기법, 오징어법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국민한테 평등해야 되고 균등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쌀이 과잉 생산된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신정훈 의원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쌀값이 변동률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을 보호할 좀 그게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가짜 뉴스지요. 한 18만 원, 20만 원 하던 게 13, 4만 원까지 떨어진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21년도 흉년이 들었을 때 시중에 10만 톤만 필요했었거든요. 정부가 갖고 있던 30만 톤을 방출해가지고 20만 톤을 추가적으로 방출한 게 21년도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22년도 그래서 이 쌀값이 교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신정훈 의원의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정훈 의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신정훈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이 재투표를 하게 되면 무기명 비밀 투표가 진행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농촌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일종 의원께서도 이제 지역구에 이제 많은 농민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비밀 투표로 하게 되면 어제 신정훈 의원 말대로 좀 어떻게 뭐 마음이 좀 흔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예. 국가의 목표를 두고 국가의 국익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예. 오히려 민주당의 의원들이 국가를 생각하면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성 의원님 지역구에 많은 농민들이 계실 텐데 이 양곡법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안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여 개의 농민단체들이 있어요. 예. 이 중에서 45개의 이러한 농민단체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리고 96%가 소농이거든요. 대농만 좋아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소품종의 고품질 쌀 생산보다는 수확량이 많은 이러한 저품질의 쌀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이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야의 절충점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오늘 재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재투표에 올라가더라도 이 의결 정족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다시 재발의를 한다고는 방침이긴 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어떤 방침입니까? 의회의 폭거지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재의 요구를 해가지고 부결이 됐으면 이게 거부권이 아니거든요. 예. 재의 요구입니다. 재의 요구요. 이런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대통령께서 국회로 다시 보낸 거예요. 정확한 용어도 써주셔야 되는데 재의 요구를 한 건데 그 재의 요구가 부결이 됐으면 그거로 정리를 해야지 또다시 법을 만든다? 저는 여야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책위장을 할 때 민주당의 정책위장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쌀 양곡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법을 양곡법을 만들면 다른 법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으니 여야가 합의해서 이 쌀에 대해서 좀 더 과잉이 생산이 되면 우리가 정부가 다 여야가 합의로 사겠다라고 하는 대국민 약속을 하자. 예. 그리하면 법적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럼 법 없이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쌀의 생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작물 같은 경우 그리고 직불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도입을 해라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예산을 요구하면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올리겠다라고는 대안도 다 냈던 사항입니다. 예. 이걸 민주당이 안 받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농민들을 안심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일기에 따라서 하늘이 일기에 따라서 생산량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느 해는 흉년 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풍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맞게 정부가 사주자라고 하는 것을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국민한테 발표해드리면 예. 농민들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실 겁니다. 예. 대안이 다 있습니다. 이걸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이 이 국회에서 너무 힘이 없다 보니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재발의를 한다든지 재투표를 한다든지 이제 막을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다시 양곡법을 다시 만들어서 재발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이 다시 제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리는 지점이 바로 그거지요.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하게 해가지고 자기들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민주당 5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지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또 다른 농민도 형평을 맞춰야 되는 측면에서 예. 세계적으로 이런 법이 없습니다. 쌀 농업 국가인 태국이 있는데 태국이 2012, 13년도에 이 법을 시행을 했다가 10조 원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내고 잉락 총리가 물러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해봐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어떤 법이 중요한지를
민주당이 되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일정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